김민석이 돼도 등 돌린다. 자, 이재명 민주당 새 대표 일종의 공포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김민석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죠. 8월 달에 뭐 송영길도 있지만은 일단 송영길은 제가 이제 판단할 때나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만약에 경선에 뛰어들더라도 김민석 친명 쪽에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맞붙는데 송영길은 들어와서 경선을 하다가 호남에 본인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김민석 지지를 선언하고 빠질 것이다. 그리고 송영길은 그 대가로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도 놔둡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김민석 아니면은 이 정청래가 다시 이 격돌을 해서 붙어서 경쟁을 해서 정청래가 다시 잡으면은 워낙 이재명하고 지금 뭐 정청래가 이재명 외국 나갔을 때 유럽 나갔을 때 정권을 짧다 탄핵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하고 또 이재명은 뭐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유럽 가서 SNS를 통해서 막 정청래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이재명은 그 시간부로 램덕이다. 집권 여당에서 다수 여당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다. 공소치서는 꿈도 꾸지 마라. 그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되는데 안 해줄 거다. 그러면은 이 정청래는 완전히 사실상 전국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정청래 뒤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정청래가 지금 뭐 이재명이 자꾸 이제 불출마하라고 압력을 놓고 있죠. 송영길은 계속 정청래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하고 맞서자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청래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출마하는 이 문제로. 그 뒤에 세력이 있죠. 세력이. 지금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뭐 신 이재명, 류 이재명 하는 그쪽하고 여기는 유시민이 말했듯이 A그룹, B그룹 나눠져 있죠. 가치를 추구하는 A그룹 좌파, 이익을 쫓는 B그룹 좌파, 이익을 쫓는 B그룹 좌파는 신 이재명이라는 류 이재명 세력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유시민 자기를 포함해서 친노, 친문으로 오는 이 세력. 그러니까 이 하나의 좌파 내의 거대한 세력을 대표해서 정청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가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이제 그 맞대결을 펼치는데 일반적으로 정청래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은 끝난다. 완전히 레임덕이다. 김민석이 되면 김민석이 이재명을 위해서 다 해줄 거야. 공소취소도 막 해주고 뭐 법안들도 이재명 필요한 거 다 해주고 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저도 정치부 취재를 35년 동안 했는데 이런 비슷비슷한 결이 비슷한 상황도 많이 제가 봐왔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민석이 만약에 김민석이 지금 될 가능성이 많다고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김민석이 되면은 만약에 공소취소를 자기가 앞장서서 해주면은 나중에 본인에게 다 책임이 돌아옵니다. 역풍이 자기가 맞는 거죠. 나중에 그 김민석은 당대표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게 자기 꿈인데 그것 때문에 뭐 손에 피를 묻히겠느냐. 충분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정청래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은 조기에 레임덕에 빠지는 건 맞죠. 그런데 김민석이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은 친위 쿠데타 위험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김민석도 과거 김대중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이 됐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좌파의 대주주가 DJ 때부터 나오는 거죠. DJ, 노무현, 문재인 이쪽에 가는 거고 김민석은 처음에 김대중에게 발탁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정몽준 캠프에 갔다 와서
별명이 김민세가 되어버렸죠. 철새처럼 한다고 해서 김민세. 그러니 김민석도 본인의 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재명과 척을 질 수 있는, 특히 당권을 잡고 나면은, 당권 잡기 전에야 친명 개딸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마치 이재명에게 충성을 바칠 것처럼 하지만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안 수사권 문제, 보안 수사권으로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가 완전히 부딪히고 있죠. 이재명은 이 나중에 보안 수사권을 다 없애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본 것이 집단 민원이 돼가지고 정권의 부담으로 수사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재명 정권의 부담으로 오면은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임기가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되죠. 그래서 좀 남겨두려고 하는 그 측면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거래를 해야 되니까 거래 수단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것 하나. 이거 두 가지로 이재명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 보안 수사권을 다 봉쇄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자, 문제 무슨 문제? 일단 말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럼 피해를 본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단으로 정부를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럼 이재명은 지지율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놔둬야 된다 하는데 속으로는 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국민들 피해를 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있어야지 내가 조금 전에처럼 한참씩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한, 그래서 뭐 그래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고, 정청래는 자기는 무조건 강성 개딸, 그때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하고 김용민 간사가 막 밀어붙인 거, 거기 이제 강성 개딸들이 열광을 했죠.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공수처으로 이름만 바꿀 뿐만 아니라 수사권 완전히 칼 다 뺏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재명이 말할 때마다 아니야 그거 전부 다 없애야 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열린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계속 최근에도 남겨둬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뭐 공안 가서는 90도로 이렇게 굽히고 하지만은 이건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도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다. 뭐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 존치는 꿈조차 꾸지 마라. 이재명도 꿈조차 꾸지 마라. 검찰 수사권 남겨둬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해? 다 없앨 거야. 내 지지자들이 그걸 원해.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수사권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칼을 들여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완전히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재명하고 이 정청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으로 왔냐 하면은, 김민석은 끝까지 이재명 편에 서서 뭐 어쨌든 지킬까? 나중에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얼핏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내가 왜 내 손해를 보면서 이재명을 또, 지금 그리고 당장 이 책임당원 투표가, 권리당원, 죄송합니다. 책임당원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 투표가 당락을 좌우를 하죠, 당대표.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그 권리당원, 강성 권리당원을 생각을 해서 보안수사권 없애자고 하는데, 거기에 맞대결하는 김민석은 어떤 입장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하고 입장이 비슷했습니다. 보안수사권 다 없애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되니까 정청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없애야 된다. 자,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민석, 이재명 뜻 이해하지만 보안 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해요.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사생결단식으로 보안수사권 문제 가지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 딱 보면은 이재명 뜻은 이해하지만 폐지 불가피. 정청래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민석이 만약에 당권 잡으면은 과연 이재명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힐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당대회 앞두고 오히려 정청래하고 겨루는 거죠. 보안수사권 나도 없앨 수 있어. 나도 없앤다는 입장이야. 이재명은 나 남겨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 그 뜻은 알겠지만은 안 돼.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김민석이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는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불가피하다. 이재명이 이제 들었으니까는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국무총리까지 시켜주고 자기가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역대 내각 중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은 성과를 낸 훌륭한 국무총리였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역할을 맡기 위해서 내가 교체해 주는 거다. 당대표 맡기 위해서 교체를 해 주는 거다. 완전히 노골적으로 밀었죠.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정청래에 대해서는 선거 책임론을 막 제기를 하고. 그런데 김민석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불가피. 이재명 뜻은 알겠어요. 자기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발언이 나온 거죠. 정청래하고 같은 발언이. 특히 이재명이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김민석은 100분 이해한다. 이해합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하니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 그러니까 이재명의 생각과는 별도로 워낙 검찰이 그동안 믿지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딱 자르는 게 좋겠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니 국회로 법안을 보내서 폐지로 결론이 나도 괜찮지 않겠느냐 막 말을 돌리면서 하지만은 어쨌든 개딸들의 입맛에, 강성 개딸들의 입맛에 맞춰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애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로 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고 있네요. 자기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강성 지지층 비판에 대해서 아니야. 지방선거 전인 5월에 내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이 제안을 했어. 그때 오히려 당에서 놓치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 그때 정청래가 놓치자고 했어. 또 진실공방도 막 벌이면서 이재명가 전면 배치되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당권을 잡으면은 김민석이 당권을 잡아도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순순히 응해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기에 이것저것 이제 맞춰줄 수는 있죠. 본인이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당내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좀 친명, 이재명 쪽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맞춰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일은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벌써 저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기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재명과 차별화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차별화를 하는데 당 대표가 돼서 막강한 권한이 생기고 다음 대표는 총선 공천권도 갖죠. 그러면은 공천권을 가져서 자기 사람들 쫙 만들어가지고 다음 대통령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사리 이재명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힐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